채널A 관련 강요 미수 사건, 이동재 전 채널A 기자가 녹취록을 공개했습니다만 진실 공방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난 2월 6일 단체방에 목표는 유시민 등 정치인들에게 뿌린 돈 장부를 받는 것이다. 지금 이제 전체적인 시간대로 이렇게 쭉 보면서 과연 이 녹취록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일까라고 하는 것을 들여다보기 위한 겁니다. 타임라인으로 본 사건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13일 날 한동훈 검사장을 면담합니다. 면담한 자리에서 나왔던 내용들 우리가 녹취록 어제 이미 이제 짚어봤는데요. 거기에서 이런저런 얘기를 했습니다. 뭐 그러다가 한 건 걸리면 되는 거지 라고 했는데 그런 부분 가지고 어떻게 공모라고 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 녹취록을 공개한 이동재 전 기자 측이 원하는 거겠죠. 그런데 검찰에서는 그게 전부가 아니다라고 지금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녹취록이 녹취록 전문을 공개했지만 그 녹취록만 있는 것도 아닐 수 있고 또 다른 증거도 있을 수 있다고 현재 검찰은 보고 있는 겁니다. 문제는 한동훈 검사장을 면담한 게 13일인데 수감 중인 이철 씨에게 손편지를 처음으로 보낸 게 바로 그 다음 날입니다. 이것은 어떻게 봐야 할까 하는 부분이 하나 있고요. 그리고 25일에 이철 대리인을 자처하는 제보자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3월 10일에 또 손편지를 5번째 보내고 나서 또 한동훈 검사장과 통화를 한 내역이 나옵니다. 자, 이런 것들을 봤을 때 뭔가 좀 관련성이 있지 않느냐라고 검찰이 보고 있는 겁니다. 한동훈 검사장 어제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소환돼서 조사를 받았습니다. 이 부분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관련된 녹취. 먼저 이 녹취록을 어제 공개했는데 음성 녹취 파일도 지금 공개가 됐습니다. 그 내용을 한번 들어보시죠. 유시민은 뭐 이제 한 5월 말쯤에 어디 출국하겠죠. 뭐 이렇게 뭐 영국하겠다고 그래서. 그 사람의 뭐 미천 드러난지 모르겠잖아. 그 1년 전 이맘때쯤과 예. 지금의 유시민의 위상이나 말의 무게를 비교해봐요. 지금 뭐 그냥 좀 누구야? 아주 잘해. 사실 저희가 요즘 이제 시키는 게 성공률 되게 낮긴 하지만 그때도 말씀드렸다시피 심하잖아요. 수사는 그냥 수사대로 따라가되 우리는 너는 유시민만 좀 찾아내고 시민 수사를 위해서. 이철 막 와이프 찾아다니고 막 이러는데. 그건 해보면 하지. 네. 어차피 유시민도 지가 불었잖아. 네. 나올 것 같으니까. 네네. 이철이랑 많아 이 사람 먼저 지가 불리기 시작하잖아. 이철 사실 교도소에 편지도 썼거든요. 이렇게 당신 어차피 그러니까. 자네들이 너 다 버릴 것이고 너 그런 거 하다가 한두 걸리면 되지. 자, 신성범 의원 검찰 출입 기자를 오래 하지 않았습니까? 첫 녹취록을 어제 이렇게 보면서 제가 좀 궁금했던 것은요. 지금 이동재 기자가 한동훈 검사장을 만난 게 윤석열 검찰총장이 부산지검 고검을 방문하러 가는 것 관련해서 미리 간 겁니다. 서로 이제 친분이 있으니까. 가서 이제 이런저런 얘기를 나눈 것을 녹음을 한 건데 되게 전화 통화 같은 것을 녹음을 할 수도 있지만 말로는 뭐 총장 간다고 하니까 우리 미리 와서 보러 왔다라고 하고 차 마시는 자리란 말이에요. 그런 자리 대화 내용을 녹음을 한다. 좀 흔치 않죠? 흔치 않은 게 아니라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사회 상식적으로나 우리 앵커님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기자 생활할 때 대부분 다 뭐 연필로 노트에 작성을 적었지 녹음하는 것은 상상도 못 하는데 대화를 녹음하고 전화 녹음도 요즘 다 그런다 하더라고요. 제가 들어보니까 요즘 예. 젊은 기자들이. 그래서 상당히 좀 놀랍고 저는 이 보면서 내용을 잘 유심히 보다가 저도 너무 복잡해서 그냥 포기한 상태입니다. 근데 제 눈에 띄는 거는
딱 두 가지인데 첫째는 검찰이 완전히 정치화됐다. 검찰 진영 자체가 정치판하고 똑같아졌구나. 검찰이 완전히 진영으로 나뉘어서 이 편, 우리 편 이렇게 해서 법무부, 대검, 중앙지검 엉망이 돼 있구나 하는 느낌. 또 하나는 언론도 완전히 이제는 완전히 나뉘어졌다는 느낌. 그러니까 채널 A 저 기자가 어떻게 보면 법조 브로커처럼 행동하잖아요. 나쁜 말로 보면 네. 취재도 아니고. 그리고 있고 또 검사장의 답변도 얼마나 친한지 몰라도 뭐 녹음 안 된 줄 몰랐겠지만 예. 말한 내용도 그렇고. 그러다가도 한쪽 언론은 또 공영방송이 붙어서 한쪽은 권언이라고 하는 검언이라고 하는 이런 문제. 여기에다가 진짜 공영방송 KBS까지 며칠 전에 보니까 또 한 편을 서는. 이래서 도저히 참 나 뜨거워서 참 못 볼 지경이 되었다는 이런 좀 안타까운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만 이제 수사심의위원회가 열린다니까 예. 그게 한동훈 검사장이 됐건 한 검사가 됐건 잘못한 것을 처벌받아야죠. 그리고 분명하게 유착 관계가 일단 밝혀져야 되고 그래서 분명히 검찰에서 밝혀져야 된다고 믿습니다. 예, 김성환 평론가, 우리가 녹취록을 보는 것하고 또 음성을 직접 듣는 거는 좀 다르죠. 네, 느낌이 그런데 저도 좀 다르네요. 지금 이렇게 음성을 직접 들어보니까 좀 뭐랄까 적극적으로 답변하는 듯한 그런 느낌이 좀 들어요. 사실 이거 가지고 모든 걸 판단하기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지금 녹취록 내용을 보면은 그 이전에 한 차례 또 만났던 것 같아요. 예. 그때 어떤 대화가 오고 갔는지를 알 수가 없어서 만약에 그때 대화를 할 때도 또 뭐 유시민 건이나 신라젠 건을 얘기했었다고 하면은 그러면은 정말 공무와 관계가 형성이 될 수도 있겠죠. 그럼 검찰이 어떤 정황 증거를 갖고 있는지는 알 수 없기 때문에 단정하기는 어려운데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 그러니까 지금 신라젠 얘기하고 유시민 이사장 얘기가 나올 때 그 초입 부분에 어떤 대화가 오고 갔냐면요. 제가 지금 전문을 예. 보고 있는 중인데요. 신라젠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한동훈 검사장이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수사팀을 늘려야 된다고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신라젠은 법무부에서 화들짝 놀랬다는데 왜 놀래나 도대체? 왜 놀래야 되는 거야? 자기도 관련 없다며 정치 사건 아니잖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서민 민생 사건이라고 하면서 왜 그러면 법무부가 이렇게 화들짝 놀래? 정치적으로 뭔가 문제가 있는 것 아니야? 그러고 난 다음에 유시민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동훈 검사장이 볼 때 이게 뭔가 냄새가 난다. 정치적 사건이다. 뭔가 숨기고 있구나. 법무부가 뭔가 수사를 키워가지고 유시민이나 이런 사람한테 불똥이 튀는 것을 탐탁치 않게 생각하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이 문장에서 보여줘요. 그러고 난 다음에 유시민 이사장의 뭐 편지 보낸다. 그리고 유시민 이사장과 관련해서 이철 전 대표한테 집에 찾아간다. 그리고 지금 감옥에 수감돼 있는 사람한테 편지를 보낸다. 이렇게 얘기하고 난 다음에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그건 해볼 만하지. 한 건 뭐 건질 수 있다는 식으로 얘기를 해요. 이걸 어떻게 이해를 하는 게 좋을까? 그러니까 맥락상으로 뭐 그냥 그렇게 알아서 한번 해봐. 이렇게 독려하는 얘기처럼 들릴 수도 있겠지만 예. 반대로 해석하면은 좀 이상하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이게 공적인 대화로 우리가 판단할 수 있을 것이냐, 사적인 대화로 판단할 것이냐 이거에 따라서도 완전히 달라 보이거든요. 그런데 기자가 찾아와서 검사장을 만나는데 이게 사적인 대화라고 보기는 어렵잖아요. 공적인 대화하고 기자도 취재 행위를 통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앞서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기자가 내가 어떤 비밀스럽게 취재하고 있습니다. 시시콜콜이 검사장한테 다 얘기하고 검사장은 한번 해봐. 해볼 만하지. 이렇게 얘기하는 게 이게 취재 윤리에 과연 맞는 거냐. 예. 검사장이 기자를 또 이렇게 응대하면서 좀 이따 또 얘기가 나오겠지만 이 수사 내용과 관련해서 이런 식으로 발언하는 게 이게 맞는 거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취재 윤리 부분은 이미 정리가 됐죠. 근본적인 회의감이 들게 만드는 대화 내용이라고 예. 생각합니다. 채널 A에서도 그 기자 해고했던가요? 네, 해고를 한 그렇게 것으로 알고 했으니까 윤리 있고요. 부분은 뭐 정리가 됐고 과연 이 내용만 가지고 또 다른 내용이 있을 수 있지만 가장 큰 문제는 한동훈 검사장과 이동재 기자 간에 뭔가가 있었느냐 없었느냐 하는 부분이 가장 핵심인데 김영주 의원은 어떻게 보시나요? 실제로 이제 과연 기자의 예. 뭐 공무원이 아니냐의 뭐 논쟁이 있을 수 있지만 그럼 사실은 뭐 기자와 검사장이 만나서 너는 이거 하고 나는 이거 하고 그렇게 공모했을까요? 그리고 한편으로는 요즘 기자들 스타일로 봤을 때 녹음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못 할까요? 여러 가지를 다 여과해서 했을 수도 있는 것이고 그 녹음의 용도가 어떻게 단순히
뭐 기억력이 나빠서 녹음이 아니라 그것을 다른 용도로 쓸 수도 있겠다는 의도를 가지고 말하자면 기자가 찾아갔다고 볼 수도 있거든. 녹음했을 때는 조진다더라. 뭐 이렇게 뭐 나름대로 말하자면 그 한검사도 이게 동의했다. 이렇게 악용될 소지도 있는 겁니다. 이미 이제 그런 면에서 겉으로 보기는 전혀 다른 이야기 하듯이 뭐 하나하나 나쁘지 않지 이렇게 해야지만 그것이 또 하나의 공모의 방식인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또 공모가 아니더라 하더라도 유착이 아니면 저런 대화가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뭐 누구 편이다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 우리 검찰이 국민에게 좀 더 신뢰를 받기 위해서 해야 될 부분이고 아까 뭐 신성범 말씀 잘하셨습니다만은 어느 순간부터 이게 국가 공권력이 내부적으로 편이 갈려서 이렇게 내부적으로 이렇게 본의 아니게 정치 싸움을 하고 있다. 이게 이번에 드러나는 것이고 그런 의미에서 검찰의 스타일과 언론의 스타일에 따라서 편이 나누고 있다는 것은 국가적으로 굉장히 큰 문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 윤기찬 부위원장. 저는 부적절해 보이긴 해요. 대화 내용 자체가. 네. 그런데 우리가 형법상 강요죄의 구성 조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 좀 부정적입니다. 왜냐하면 일단 검찰권을 동원할 수 있다. 이 기자 이분이 검찰권을 동원할 수 있는 힘이 있다라는 것을 이철 그 VIK 대표가 인식을 하게끔 했어야 돼요. 예. 그렇지 않으면 강요죄 협박에 해당하지 않거든요. 근데 그런 말들은 지금 안 나온단 말이죠. 내가 이렇게 하겠다라고. 그래서 검찰권 동원에 대해서 상대방이 저 사람은 검찰권을 동원할 수도 있겠구나. 동원해서 나한테 불이익을 줄 수 있겠구나라고 느낄 정도의 어느 정도 여러 가지 정황이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강요죄가 성립이 안 되는 거고요. 설령 강요죄가 성립된다 하더라도 공모가 있냐 이 부분은 또 별다른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한동훈 검사장 입장에서 보면 이 기자가 자신을 팔아서 이렇게 검찰권을 동원을 하겠다라고 협박할 것 같다 한다 이런 인식이 있어야지만 방조죄가 되는 거예요. 예. 근데 이게 좀 역설적으로 검찰권을 그러니까 공모가 인정이 안 되면 강요죄도 안 되는 거예요. 소위 말해서 그러니까 원래 강요죄가 인정이 되고 공모협을 따지는 건데 이 사건은 검찰이 어려움을 겪는 것이 예. 한동훈 검사장이 방조 내지 교사 내지 공모가 인정이 안 되면 이 기자의 강요죄도 성립이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한동훈 검사장의 공모 여부가 오히려 큰 이슈로 떠오른 거다. 법리적으로 예. 보면. 근데 아직까지 현재 밖으로 알려진 바에 따르면 거기까지는 이르지 못한 것 같아서 저는 성립 여부에 좀 부정적으로 봅니다. 김두수 평론가 들으신 느낌은요? 지금 그 영장을 보면 복수의 이 증거들이 있다고 일단 영장에도 나오고 그리고 또 검찰의 이제 반박을 보면 요 녹취록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약간의 복수의 녹취록이 네. 있는 것처럼 또 말씀을 하고 또 뭐 상황적으로 보면 녹음이 이동재 기자와 후배 기자와 녹음이 또 나올 수도 있고 다른 게 이제 이게 추가로 다면적으로 좀 이렇게 증거될 가능성이 꽤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 딱 이 녹취록만 보면 뭐 어쨌든 이게 이 분위기로서 공모의 법률적인 이런 것이 성립되냐 이렇게 간단하게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지만 지금 검찰의 수사 과정이나 이런 전체의 내용으로 보면 그런 이런 복합적인 이게 증거들이 좀 더 갖춰지는 것 같고요. 뿐만 아니라 이제 이런 복합적 증거에 대해서 더 명확한 진실이 밝혀지겠지만 지금까지 이야기 나온 이 검사장과 기자의 대화에서 이철이라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 어쨌든 유시민까지 엮어가는 이런 구상 자체의 구도가 그냥 뭐 도덕적 윤리적 문제가 아니라 그러니까 검찰의 정치화와 이런 걸 다 설명하는 그 현상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어서 검찰에 조금 더 이렇게 수사가 전진되면 뭐 지금 이런 논란들이 더 이렇게 정리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최경철 의원. 저는 뭐 검은 일탈은 맞는 것 같고요. 검찰도 저래서는 안 되고 기자도 저런 말을 해서도 안 되고 저 말을 녹취를 해서도 안 되는 거죠. 요즘 사실 뭐 젊은 기자들하고 그 대화를 해보면 이렇습니다. 그 취재원하고 만날 때 요즘 예의는 녹취를 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전화기를 책상 위에 딱 위에 얹고 대화를 시작한다. 그것이 바로 요즘 대화법입니다. 취재원들하고. 난 그거 안 하니까 그리고 다른 전화기 없다. 그러니까 마음 놓고 말씀하셔도 좋다. 이렇게 하는 것이 바로 취재
뭐 윤리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요즘 관행이 그렇게 돼 예. 있는데 어쨌든 그 한동훈 검사장과의 녹음을 해서 그 대화를 녹음을 해서 그것을 이철에게 어떤 위압을 행사할 목적은 있었는 것 같아요. 이 기자가. 예. 그것을 실제로 그 편지에다 얘기를 했기 때문에 예. 검찰에 대해서 언급을 하면서 그러한 그 취재 윤리상의 일탈은 있었고 그리고 한동훈 검사장도 집무실에서 저런 식으로 얘기하면서 그 조금 수위가 넘는 말을 하면 안 되죠. 검사장 정도 되면 뜬구름 잡는 얘기만 합니다, 사실. 검사장 정도 하고 얘기를 하면 어허 저기 산 위에 해가 하나 떴지 뭐 이 정도만 얘기하지 누가 뭐 나쁘다 좋다 이렇게 단정적인 표현을 사실 하지 않습니다. 검사장 정도 되면 대화를 해보면. 근데 한동훈 검사장도 집무실에서 저렇게 얘기했다는 것은 굉장히 좀 공직자로서 처신에 굉장히 문제가 있다. 하지만 저것이 두 사람이 공모를 하여서 이철을 협박하기 위한 대화로 보기에는 조금 무리한 것이 아니냐. 한동훈 검사장은 시종일관 맞장구를 치는 식으로 얘기를 하는 것 같고 어떻게 하라고 지시를 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제가 볼 때는 좀 사법 처리까지 가서 공소 유지를 하기에는 좀 힘든 사안이 아니냐. 그러나 검언이 굉장히 일탈 행위를 하였고 국민들에게 굉장히 저런 모습을 보면서 국민들이 많이 실망을 하였다는 것은 뭐 미뤄 짐작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 공직자로서의 처신 얘기하셨는데 그 녹취록 내용을 들어보면은요. 검사장이 법무부 장관한테 이런 얘기를 물론 사석이고 또 녹음할 리가 없다고 생각해서 했겠지만 이런 말을 해도 되는지 어떤 시각을 갖고 있는지 알 수 있는 부분들이 꽤 많았습니다. 그 내용 한번 들어보시죠. 수사 기소 검사 불 이거는 진짜 개소리 있어. 어떻게 그런 생각을 아니 그냥 딱 하나야. 무조건 수사를 막겠다, 권력 수사를 막겠다는 그런 일념밖에 없어서 그렇지. 네. 그리고 문제는 공부 좀 하고 하라 그래. 매번 틀리잖아요. 하고 일본도 지금까지 맞는 말을 한 적이 한 번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법무부 법무관들이 엄청 고생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거 자료 찾는다고. 일단 아니 질러놓고 찾으면 어떡해. 들어놓고 미국 거 찾아라, 일본 거 찾아라. 다 틀렸어. 거기다가 미국에다가 얘기할까요? 명을 거역했다고? 아니 일개 장관이 헌법상의 국민의 알 권리에 포샵질을 하고 있어. 국민의 알 권리가 나중에 알아도 될 권리야? 나중에 아는 그 로또도 나중에 아는 거하고 먼저 아는 거 차이 얼마나 큰 건데. 당연히 알 권리의 핵심은 언제 아느냐야. 예, 김성환 평론가, 뽀샵질 뭐 이런 표현을 일개 장관. 이것뿐만 아니고요. 제가 녹취록 전문을 쭉 읽어보니까 뭐 이런 표현도 있어요. 공수처 얘기와 관련해서 장관은 자기가 속한 조직에서 그런 짓을 하잖아. 그러니까 지금 검사장급 정도 되는 사람이고 검찰총장의 최측근으로 불리는 사람입니다. 근데 법무부 장관 얘기 나오면 그런 짓, 뭐 이런 식의 표현을 기자한테 서슴없이 하는 걸 보면 좀 놀라기도 했고요. 뽀삽질, 뭐 이렇게 또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이 과연 앞서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공적인 대화인 거죠. 기자랑 대화하는데 사적인 대화가 어디 있습니까? 기자가 검사장 취재하러 간 거지. 그렇지 않습니까? 검사장 형님하고 놀러 간 건 아니잖아요. 그러면은 기자가 찾아가서 공식적인 취재를 하는 행위에서 법무부 장관을 저런 식으로 표현하는 게 저게 맞는 거냐. 전 한편으로 놀랐고요. 앞서도 잠깐 말씀하셨던 것처럼 검찰이 지금 법무부랑 그리고 또 현 정부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가 아주 고스란히 다 드러난다는 생각이 드는데 처음 녹취록 대화의 시작이 2월 13일입니다. 당시 한 보수 신문이 수사와 기소 주체 분리에 대해서 추미애 장관이 얘기한 걸 두고 윤석열 검찰총장이 즉각 거부했다라고 하는 것을 단독으로 보도합니다. 그 보도한 내용에 대해서 얘기가 이렇게 쭉 시작이 돼요. 그거에 대해서 뽀샵질이라고 하는 얘기도 나오고요. 현 정부에서 그러니까 울산시장 그 선거 개입 수사와 관련해서도 그것도 다 틀어막기 위해서 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하는 인식이 고스란히 드러납니다. 그러니까 왜 그동안의 검찰이 그동안의 수사를 그렇게 강행하려고 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검찰의 의도가 사실 배어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한동훈 검사장의 얘기를 보면 윤석열 검찰총장이 어떤 인식으로 하고 있는지도 대략 드러나는 것이다. 그래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 대해서 얼마나 이거 좀 제가 좀 격한 표현이긴 합니다만 적대감 같은 걸 일종의 갖고 있는 것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이 좀 들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인식을 가지고 앞으로 계속 이렇게 충돌해가지고 나가는 상황이 과연 맞는 것인가라고 하는 회의감이 좀 저는 들었습니다. 그래요. 최경철 의원, 뭐
한동훈 검사장 입장에서는 추미애 법무장관이 와가지고 인사를 통해서 좌천당했기 때문에 감정 좋을 리는 없죠. 그럴수록 선문답을 잘해야죠. 그러니까 자신의 마음속에 추미애 장관을 향한 적개심이 불타오르고 있다는 것을 완곡한 표현을 통해서 기자로 하여금 느낄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저것을 바로 직설적으로 뱉어버리니까 저것 또한 공직자로서 아까 제가도 얘기했다시피 기술이 굉장히 부족하다. 기술이 부족하니까 이게 녹취가 문제가 되고 이게 검언 유착, 범죄로까지 뭐 지금 의심을 받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분이 실제로 자신의 의도가 그렇지 않겠죠. 공직자가 어떻게 기자하고 짜고 누군가를 강요하고 누군가를 그 압박해서 무언가를 털어내려고 하겠습니까? 저는 그런 생각은 없었다고 보는데 이 부분이 공직자로서 말을 제대로 했다면 이러한 궁지에 몰렸겠습니까? 저는 여러 가지로 처신이 부족한 것을 맞았다. 저는 그렇게 인정합니다. 그 기자하고는 좀 편하게 이렇게 얘기하고 뭐 그랬던 사이인가 보죠. 기자하고 보통 검찰이나 뭐 판사들이 뭐 편하게 얘기할 때도 있죠. 예. 하지만 그분들은 말을 굉장히 완곡하게 합니다. 예. 그게 그 고위직에 올라갈수록 친할수록 또 완곡하게 합니다. 그러면 그 완곡한 표현을 우리는 대충 알아먹는 거죠. 그렇게 해서 기사를 쓰는 거지 직설적으로 그 얘기하거나 욕설을 하거나 이것은 사실 좀 문제가 있는 것이죠. 자, 아무튼 이동재 전 기자가 이렇게 녹취록에 이어서 파일까지 공개한 것은 이걸 들어보면 지금 뭐 검찰이 혐의를 두고 있는 그 부분은 사실이 아닐 것을 알게 될 거다라는 차원에서 공개를 한 거겠죠. 이게 묘수가 될지 아니면 또 악수가 될지 그 부분 한번 짚어볼 텐데요. 처음에 녹취 파일 드렸던 부분을 다시 한번 들어볼까요? 지금 이동재 기자는 집무실에서 녹음을 했다, 집무실에서 만났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파일을 들어보면 무슨 음악 소리도 들리고요. 과연 집무실이 맞나? 부산 고검 차장 집무실이 이렇게 시끄러운가 궁금한데요. 한번 들어보시죠. 주의 깊게. 유시민은 뭐 이제 한 5월 말쯤에 어디 출국하겠죠. 뭐 이렇게 뭐 연구하겠다고 그래서. 그 사람의 뭐 미천 드러난지 모르겠잖아. 그 1년 전 이맘때쯤과 예. 지금의 유시민의 위상이나 말의 무게를 비교해봐요. 지금 뭐 그냥 좀 누구야? 아주 잘해. 사실 저희가 요즘 시키는데 성공률 되게 낮긴 하지만 그때도 말씀드렸다시피 신라제. 수사는 그냥 수사대로 따라가되 우리는 너는 유시민만 좀 찾아알고 그 시민 수사를 위해서. 이철 막 와이프 찾아다니고 막 이러는데 그건 해보면 하지. 네. 어차피 유시민도 지가 불었잖아. 네. 나올 것 같으니까. 네네. 겁이 이철이랑 많아 이 사람. 먼저 지가 네. 불기 시작하잖아. 이철 사실 교도소에 편지도 썼거든요. 이렇게 당신 어차피 그러니까. 쟤네들이 너 다 버릴 것이고 너 그런 거 하다가 한두 걸리면 되지. 윤기찬 변호사도 이렇게 녹취 파일, 녹취록 들어볼 기회가 많이 있으시잖아요.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들어보면 좀 짐작이 되는데 지금 뭐 음악 소리가 들려요. 저건 뭐 집무실이 아니고 다른 데서 대화를 나눴을 수도 있고 아니면 집무실에 사는데 뭐 유리창을 열어놔서 밖에서 소음이 들어왔을 수도 있고 그렇긴 합니다만. 저건 아마 그 실내는 맞는 것 같아요. 예. 실내는 맞는데 음악을 틀어놓은 그 상황일 가능성이 크고요. 음악을 틀어놨다. 예, 만약에 음식점이든 이렇게 본인이 그 주도하는 장소가 아니라면 또 다른 소음이 들어왔어야 되는데 예. 그 또 다른 소음이 없는 걸로 봐서는 아마 음악을 틀어놓은 것 같은데. 사무실인데 예, 음악을 틀어놨다. 예. 만약에 사무실에서 녹음한 거다라고 밝혔는데 그게 아니라면 그것도 좀 문제가 될 수 있는 거죠, 증거로서. 그렇다면 또 다른 녹음 파일, 사무실에 했던 또 다른 녹음 파일이 존재한다고 볼 수도 있고요. 또 다른 것은 사무실에서 굳이 만난 사실을 다른 데서 만난 사실을 굳이 사실과 다르게 얘기할 이유가 없죠. 예. 상당히 본인들한테 불리한 게 되는 거죠. 어때요? 지금 이동재 기자가 이렇게 다 공개를 했는데 본인한테 유리할 것 같습니까? 아닐 것 같습니까? 이것이 그 한동훈 검사장의 범죄 혐의를 벗게 하는 데는 도움이 되는데 예. 한동훈 검사장의 그 검찰 내에서의 앞으로 향후 행보에 대해서 상당히 불리해 보이고요. 예. 이동재 기자 본인한테는 유리해 보여요. 왜냐하면 저것이 어쨌든 지금 한동훈 검사장과 이동재 기자의 접점은 안 보이거든요. 예. 서로 간에 할 말만 하고 서로 간의 행동에 대해서 뭐 무기는 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서로 의사가 교차하는 부분은 녹취록 대화 내용 갖고는 볼 수가 없어요. 예. 신성모 의원, 다른 건 몰라도 일단 유시민 이사장하고 추미애 장관 듣기에는 상당히 불편할 것 같습니다. 당연하죠. 그리고 저런 정치적 대화 어떻게 보면 기자가 취재 목적의 방문이라고 하지만 대화 내용 자체는 굉장히 정치적이잖아요. 정치인들이 등장하고 거기에 대해서 대화를 주고받는 이런 형국은 드문 경우입니다. 저도 뭐 언론에 있었습니다만 드문 경우고 최근에 옛날에는 뭐 특수수사가 언론의 도움을 많이 받았어요. 이게 먼저 혐의 사실을 특정 언론사에 건네줌으로써 그 사람이 아예 방어권을 포기하고 심지어 들어올 때 사진기자한테 막 휩싸여가지고 겁을 먹고 들어와서 뭐 범죄 사실 자백해 한다든지 아니면은 이른바 외부의 압력을 벗어나기 위해서 청와대나 대검 간부로부터 이걸 벗어나기 위해서 언론에 흘려서 이튿 아침 조간신문에 나오고 방송에 나갈끔 했던 이런 사례도 있긴 한데 이렇게 검찰과 언론이 이렇게 정말 유착이나 정말 일탈을 넘어서 이 정도까지 됐는지 저도 좀 상상할 수 없는 지경입니다. 예.